여러분, 만약 내 수술비 500만 원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 불과 48시간 뒤 특급 호텔에서 5천만 원짜리 잔치를 열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들이 나중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잖아라며 15억 원 담보대출 서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막아낸 건 대단한 복수가 아니라 늦게 찾아온 한 줄의 결심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선택하겠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런 사연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인공 순애는 7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버텨왔죠.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장의 종양이 보입니다. 수술을 서둘러야 해요. 순애는 의사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란 건 너무 오래 참으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대신 머릿속엔 딱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정우,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 병실로 돌아와 전화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엄마인데 검사했더니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위로가 아니라 한숨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솔직히 저도 여유가 없어요. 잠깐 침묵 뒤 며느리 목소리까지 섞여 들어옵니다. 어머님, 요즘은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잖아요. 병원비 혜택 많다던데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순애는 갑자기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노점에서 손을 헐어가며 등록금을 보탰던 날들, 새벽 청소로 결혼 자금을 모아줬던 날들, 사업 한 번만 도와줘라는 말에 통장을 긁어줬던 순간들. 그런데 지금 내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500만 원이 없다는 답. 간호사가 들어와 묻습니다. 보호자 서명도 필요해요. 순애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보호자요. 저 혼자 할게요. 그날 새벽 순애는 대출 앱을 열고 손가락을 떨며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실에서 천장을 보며 순애는 울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혼자라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수술 이틀째 옆집 언니 순자가 병문안을 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내려놓고는 핸드폰을 켭니다. 아, 맞다. 이거 봐. 우리 딸이 호텔 행사 담당인데 사진이 왔어. 그 사진 속에는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크리스탈홀, 수백 명 하객, 무대 위 꽃장식, 라이브 연주자들, 그리고 가장 앞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얼굴. 순애의 아들 정우와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누구 잔치야? 순애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지원이 며느리 어머니 칠순이래. 오늘 낮에 했대. 순애는 계산을 해버립니다. 내 수술비 500만 원, 저 잔치비 5천만 원, 내 목숨값이 장모 잔치비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 뼈에 박힙니다. 참았던 분노가 아니라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허무함. 그날 밤 순애는 정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우야, 지금 어디니? 웃음소리와 음악이 섞여 들립니다. 엄마, 장모님 잔치 끝나고 비풀이 중이요. 순애가 묻습니다. 그 잔치 얼마 들었니? 정우가 무심히 말합니다. 한 5천만 원쯤요. 순애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꺾입니다. 엄마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고 했지. 정우는 얼버무립니다. 그건 상황이 달라요. 순애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며칠 뒤 정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손주 유학 선불금이 급해요. 3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순애는 멍하니 화면을 봅니다. 500만 원이 없던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때 순애 통장엔 대출 이후 남은 돈이 5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웃는 얼굴로 찾아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나오면 좋은 일일 리 없다는 걸 순애는 이미 압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님 명의로 담보대출 좀 15억 정도요. 어머님은 도장만. 그 순간 순애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내가 엄마가 아니라 서류 한 장이라는 걸.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너 엄마 수술 후에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리고 며느리의 한마디. 어머님 혼자 잘 계셨잖아요. 순애는 그날 밤 결심합니다. 이번만큼은 아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나를 지킨다. 다음 날
순애는 동네 부동산 문을 엽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중개인은 시세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20억은 가능해요. 숫자보다 무거운 건 그 집에 묻은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버텼고 아들을 키웠고 혼자 늙어간 시간들, 집을 매물로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들 부부는 미친 듯이 전화합니다. 엄마, 은행 상담 받았어요? 엄마 계약하면 안 돼요. 결국 집 앞에 들이닥친 아들 부부가 소리칩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왜 팔아요? 순애가 말합니다. 내 집이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묻습니다. 어머님 치매 검사 받아보셨어요? 며칠 뒤 최악의 날이 옵니다. 잔금 치르러 간 부동산 사무실, 아들 부부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어머님, 이 계약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검사 받자며 병원에 데려갔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년 후견이 필요합니다. 정우가 말합니다. 제가 후견인이 될게요. 순애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후견이란 말은 보호처럼 들리지만 이 이야기에서 그건 통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애에게 아들 부부는 서명을 강요합니다. 밀치고 넘어지고 통증이 번집니다. 그때 이웃 순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순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자의 딸 지은 변호사입니다. 지은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간이검사 점수만으로 후견 절차 밀어붙이는 건 무리예요. 내일 정밀검사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경찰 앞에서 정리합니다. 강압 정황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 가능성도 보여요. 일주일 뒤 법정, 아들 측은 말합니다. 갑자기 집을 팔려 하고 수상한 지인을 믿고 순애는 조용히 사실을 말합니다. 저는 수술비 500만 원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1000만 원짜리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5억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제가 지키려 했습니다. 지은은 정밀 검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치매가 아니라 정상 노화, 대출 상환 내역도 함께. 판사는 망치를 칩니다. 후견 청구 기각. 그 순간 순애는 처음으로 숨을 쉽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다. 법원 밖에서 아들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차분히 답합니다. 엄마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엄마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리고 순애는 마지막 결정을 꺼냅니다. 재산 처분 공증 서류. 이 집값 전부 기부할 거야. 아픈 아이들 병동을 짓는데 쓰려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고 아들은 멍해집니다. 엄마, 그럼 우리 몫은? 순애는 단호히 말합니다. 없어. 다 기부했어. 사람들은 종종 복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순애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돌려놓은 것입니다. 너한테 엄마는 TM이었어. 근데 이제 그 기계는 멈췄다. 순애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후 순애에게 친구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래전 시장에서 함께 울고 웃던 친구 명자. 둘은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명자도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병을 숨기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건 통장 하나와 편지였습니다. 언니, 나 사실 오래 못 살아. 그래도 언니가 날 의심해도 괜찮아. 나도 이해해. 대신 기억해줘. 언니가 예전에 내 손 잡아줬던 거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순애는 명자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명자 이름까지 걸고 작은 희망의 공간을 만듭니다. 누군가의 목숨값이 500만 원으로 무너지는 세상에서 적어도 여기만큼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영상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은 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형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요.